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학년 사회 1단원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2차 시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다음 우리 국토의 위치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10쪽에 지구본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구본을 보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학생들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지?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우리나라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네, 잘 들었나요? 자, 지금 친구들이 얘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본을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대신에 세계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 지도나 그 지구본을 보면 가로,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찾아갈 때 주소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찾아갈 때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세계 지도에서 누구나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한 주소가 바로 경도와 위도라는 선입니다. 먼저 경도는 세로로 그어지는 선들을 얘기하는데요. 경도의 기준점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를 나누는데요. 원래 경도를 나누는 것은 시간을 정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겠죠. 지구는 둥글고 자전을 하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준점을 잡기 위한 선이 이 본초 좌우선이고 그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즉 동쪽으로 가는 선 이렇게 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동쪽으로 180도까지 가요. 180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선들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도를 나눈 선을 경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30도에서 180도까지의 이 숫자를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까지 이 지구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이 위치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30도를 간 요 선, 요 위치를 동경 30도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선,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선 보이시죠? 서쪽으로도 마찬가지로 180도를 나눴고 요 선을 기준으로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란드를 지나는 요 선, 이 60도, 이 60도의 선을 우리는 서경 60도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도 있습니다.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 지구를 가로로 나누는 선은 적도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적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도는 지구를
위아래로 가운데를 나누는 선을 적도라고 하고요. 적도는 위도가 0도가 되겠죠. 기준점이기 때문에 기준선이기 때문에 0도가 되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눈 선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로 나누는 선은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나타내는 이 위치를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 그거는 북위가 되고요. 아까 경도를 얘기할 때도 동쪽으로 가면 동경이 됐고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 됐죠. 마찬가지로 위도도 북쪽으로 가면 북위가 되고요. 반대로 남쪽으로 가면 남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30도도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 위쪽 30도는 북위 30도라고 부르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밑에 30도는 남위 30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위의 끝은 북극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90도가 되고요. 북위 90도. 남위의 끝은 남극이 되겠죠. 남극은 남위 90도가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단 위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적도보다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북위가 되겠죠. 북위. 북위에 위치해 있는데 선을 그어보니까 북위 30도 위에 있고요. 북위 60도 밑에.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는 북위 30도와 북위 60도 사이에 있게 됩니다. 사이에 있게 되고 이제 북위는 위아래 중 어디에 있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로로 이제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있냐 이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경선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경선, 경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까 얘기했던 본초 좌우선, 영국 런던 본초 좌우선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경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동경. 그러면 동경 몇 도냐? 네, 120도보다 이제 옆에 있고요. 동쪽에 있고요. 동경 120도, 그리고 동경 150도. 요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 네모칸. 이 선들이 지나는 요 네모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북위 30에서 60도 사이, 그리고 동경 120도, 150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북위 33도, 여기가 34도 선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제주도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33도 요 선부터 42도보다 좀 위에 있으니 43도 이 사이고요. 동경으로는 124도에서 132도 여기 132도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도와 위도를 가지고 지구본이나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8도선 있죠. 38도선. 그 38도선은 이 북위 38도 지금 선근 북위 38도 근처를 지나서 나눴다고 해서 38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북위 38도라고 해서 38선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위치의 특징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다시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다와 대륙을 동시에 맞닿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반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대륙과도 맞닿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에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륙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태평양으로도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흔히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 양쪽에서 진출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적인 그 특징을 잘 활용을 하면 이 대륙과 해양 양쪽에 진출을 하기에 아주 좋다라는 거, 이 지도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0쪽은 선생님이 이제 PPT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교과서 11쪽을 봅시다. 자,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색칠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를 살펴보자. 자, 이 지도를 보니까 지금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면 이 색칠한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아 대륙이 있는데, 이 아시아 대륙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을까요? 아시아라는 그 대륙의 위치에서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 국토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지도상으로 우리가 동쪽에 위치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동쪽 혹은 북동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있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네, 옆에 이제 섬나라 일본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이죠. 북한과 맞닿아 있으면서 우리나라랑 황해를 같이 이렇게 끼고 있는 나라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위에 있는 나라, 네, 여기는 이제 대륙이죠, 대륙. 이 나라는 이제 바다가 없어요. 이 나라는 어딜까요? 네, 몽골이고요. 그리고 몽골 위에 크게 땅이 있는 이 나라는 러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토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한번 나타내 본다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토는 북위 30도에서 여기 60도 사이에 있고, 동경으로 치면 어딜까요? 120도죠. 120도와 150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모안에, 요 네모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네모안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 국토는 무엇과 무엇?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어디로? 대륙으로 나아가기가 유리하다. 또 삼면이 뭐와 맞닿아 있냐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어디로도 나가기 좋다? 해양, 바다로도 나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고속국도를 달리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땅으로 뭐 기차나 아니면 자동차로 요 대륙 끝까지 유럽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요.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동을 통해서 아이고 여기 왜 났어? 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 있어서 북한을 통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으로는 즉 육로로는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잘 이게 해결이 돼서 땅으로 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그 위치의 장점을 좀 더 활용하고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하이웨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뚫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